대표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저는 간호학과 졸업하고 임상은 7년 하고 심사간호사 하고 16년 차 사업하는 간호사 이렇게 좀 소개하고 싶네요. 그러면 처음에 네. 간호학과를 선택하시게 된 그 계기가 어때요? 여고를 다니다 보니까 고2, 고3 됐더니 이제 선배님들이 많이 와서 직업에 대한 소개를 하는 계기가 있었는데 간호학과에 대해서 딱 들었을 때 환자를 좀 케어하는 거 그때 이제 또 나이팅게일 이래서 좀 간호사의 꿈을 그때부터 좀 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3 때는 진로를 선택할 때 자연스럽게 간호학과를 가야지라고 생각했고요. 만약에 다른 자격증을 좀 취득하고 싶으면 네. 어떤 자격증 취득하면 좋을까요? 라고 아, 물어본다면 어떤 네. 걸 가장 추천을 하세요? 1번은 전 보험심사 간호사들이 전문 간호사가 많아요. 그런데 심사 간호사 같은 경우는 행정 쪽이 또 강하다 보니까 좀 그런 걸 꿈꾸시는 분들 3교대가 좀 어렵다 이런 분들도 그렇고 심사 간호사 추천이고 두 번째 추천은 사회복지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탈임상을 하려면 최소 몇 년 정도 경력을 임상 경력이 있어야 되냐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간호학생들이 선배들이 뭐 하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학교 쪽에 특강을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물었을 때 최소 제가 2년이라고 해요. 그런데 요즘은 1년 더 얘기해요. 왜냐면 공무원이나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다양하게 가려면 2년은 기본이고요. 한 1년 정도 더 보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2년에서 3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임상은 최소 그래도 3년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그 경력이 인정을 받아요. 기존 임상간호사 경력은 있는데 네. 초봉, 그러니까 아예 처음 네. 신입으로 입사를 하면 급여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제가 좀 통계를 내봤거든요. 20, 30%는 조금 적게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2년만 저는 투자하면 그만큼 올라간다라고는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심사간호사를 선택하게 되긴 했지만 네. 그래도 조금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내 경력을 살려서 가는 게 아니다 네. 보니까 어떠셨어요? 그때 생각하면 연봉도 이제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이제 아이도 키우고 경제적으로 쓸 돈도 많은데 연봉이 너무 낮아졌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일이 안 맞으면 어떡하지? 근데 안 맞는 것보다 못하면 어떡하지? 이게 제일 두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간호사는 뭐 주사를 놓고 이제 처치라면 행정간호사는 컴퓨터를 해야 되는데 컴퓨터를 능숙했던 제가 아니다 보니까 내가 뭔가 잘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두려움도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너무 새로운 걸 하니까 간호사 처음 할 때 주사 놓는 것도 막 손이 막 떨려가지고 옆에 선생님들 막 보면 긴장하고 실수하고 혼나고 그런 단계가 있었잖아요. 근데 똑같았어요. 눈치 보이고 빠릿빠릿 안 되고 환자 태어나는 그런 거 하나 할 때도 2분이면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익숙해지고 눈에 빨리빨리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넘어가는 시기 한 3개월 그때는 정말 긴장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3개월 동안에 누가 버티냐는 것 같아요. 저는 그 3개월 동안 택시 타고 오면서도 막 울고 한 10시, 11시까지도 혼자 남아서 막 낑낑대고 그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라고 막 알고 착착착 한 건 아니고요. 많이 실수하고 눈치도 보이고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똑같아요. 그 기간을 견딜 것 뿐이에요. 네. 업무를 잘 모르다 보니까 네. 공부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셨겠네요. 우리가 1등 한다고 해가지고 일을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격증도 따고 했지만 현장에서 하는 부분들은 또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배워간 거죠. 근데 그게 딱 3개월이면 돼요. 그 지나면 익숙해져요. 그리고 사람들도 처음에는 서로 친하지 않은데 막 이 사람이 날 가르쳐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서로 뭐 물어도 보고 이럴 수 있는데 어색하니까 사람들이 그때 좀 포기하는 것 같아요. 너무 생소한 행정간호사니까. 그런데 제가 왜 메리트가 있다고 하냐면 그때부터는 내가 간호사였던 게 플러스가 돼요. 차트도 더 잘 보이고요. 청구도 그렇고요. 또 의료진하고도 얘기할 때 수월해요. 의학 용어도 막 쓰거든요. 그러면 다 알아듣죠. 간호사들은. 3개월이 지나면 간호사가 플러스가 되는데 경력이 없는 그 3개월에 화면도 어렵고 프로그램을 다뤄야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디가 어딘지 헷갈리지만 나중엔 다 되는데 그 3개월만 정말 눈 딱 감고 그냥 신규 간호사처럼 일하면 그 다음부터는 밝은 미래가 있다. 대표님이 되게 활동적이신 네. 스타일인데
답답하거나. 심사 간호사가 어떻게 보면 앉아서 화면 심사로만 하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니거든요. 저희가 코드가 빠지거나 오더가 빠지거나 이거는 저희가 대신 놓는 게 아니에요. 의료진도 찾아가고 만나서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병원들은 현장 심사 같이 노트북을 들고 병동에 올라가서 청구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계속 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상호작용이 되게 중요해요. 간호사보다는 앉아있죠. 그런데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대학병원과 중소병원과 의원하고 다 차이는 있겠지만 심사 간호사가 인정받는 이유는 약간 경영이나 기획 이런 데 들어가기 때문이거든요.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느 정도로 어느 분야로 취업할 네. 수 있는지 혹시. 저도 이거를 이제 시작을 할 때 이거 배우면 취업이 되나? 금액도 들어가잖아요. 내가 이제 지금 간호사 직업이 없으면 모르는데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투자해서 취업은 할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부분들이 저도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궁금해 하시면 우선은 취업이 100% 됩니다라는 거는 내 병원이라면 바로 내려가서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어요. 똑같은 조건으로. 근데 그런 경우 그 TO가 많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감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제가 찾아 나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찾아 나섰을 때 맨 처음에 조건의 문제일 것 같아요. 없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죠. 제가 만약에 7년차 간호사면 제가 생각하는 연봉이 있을 텐데 그쪽에서는 제가 경력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조금 더 연봉이 낮아질 수 있는 부분들 내가 감안한다면 갈 수 있다. 근데 내가 하나도 버리지 않고 난 내가 지금 심사 간호사는 아니지만 간호사니까 나 심사 간호사로 인정해줘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양보한다면 시작이 된다. 그 대신 단 하나 더 좋은 거는 연봉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대부분 병원들은 호봉제예요. 그냥 1년, 2년 되면 딱 올려져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친절하게 하고 아무리 정확하게 해도 근데 연봉이라는 거는 이 사람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저는 열심히 했다 그랬잖아요. 몇 년 지나서는 조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순간을 조금 넘겨보시는 거를 제가 지금도 상담하시면 그 얘기를 좀 드리죠. 그러면 관리사 자격증만으로는 병원밖에 취업을 할 수가 없는 걸까요? 분야 얘기하시는 거죠? 네. 분야는 많아요. 의과도 그렇고 보험 청구도 그렇고 또 의료법도 많이 다루거든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의료법에 뭘 근거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야도 엄청 넓어져요. 그래서 그 변호사 사무실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심사 간호사를 왜냐면 이제 차트 리뷰가 되고 청구가 제대로 됐는지 모르니까 심사 간호사들은 거기서도 일하고 요즘은 공단에서도 선호해요. 그냥 임상 간호사보다는 행정 간호사가 같이 들어가 있고 제도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그렇고 뭐 심사평가는 많이 아시는. 지금 이제 탈임사を고민하는 후배 간호사들이 네, 많아요. 네. 그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는 거죠. 병원을 무조건 뛰쳐나와라 이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선 내가 이 일이 맞는지가 몸으로 겪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공부를 해요. 근데 저는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를 하고 실행력 얘기를 하거든요. 누구나 심사간호사를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격증을 따면 다른 사람보다는 50% 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올 수도 있거든요. 저부터도 이거를 따놓지 않았으면 자리가 있었을 때 퇴사를 할 수가 없죠. 이거라도 있었기 때문에 저를 뽑아줬겠죠, 거기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준비해 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준비가 된 상태가 돼야 기회도 오거든요.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내가 만약에 생각이 있다면 먼저 준비해 놓는 게 맞는 거고 또 취업의 문이 열렸을 때는 결단은 필요해요. 안정적인 걸 하면서 내가 이 일이 맞는지 해볼 수가 없잖아요. 내가 1년을 경험했는데 내가 그쪽이 아니라고 해도 돌아올 수 있는데 시작은 안 해보다가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저도 심사간호사 했지만 누구는 시작을 했고 누구는 심사간호사보다는 그냥 임상에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많이 재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내가 관심이 있냐? 탈임상을 하고 싶냐? 그다음에 나는 앉아서 3교대에 대한 부분을 변화하고 싶냐? 그러면 어떤 계통으로 갈 거냐?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 경력을 쌓아서 갈 거냐? 아니면 진짜 다른 길로 갈 거냐?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냥 한 가지 팁으로 얘기를 드리면 그냥 종이에 막 써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뭔지, A냐 B냐, 그리고 해보고 싶은 이유가 뭐냐, 장점, 단점, 좋은 점 뭐 이런 부분들을 쓰다 보면 정말 내가 원하는 길을 좀 찾아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추천을 드릴게요. 가림사를 희망하시는 저희 네. 후배 간호사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우선은 임상에 계시다가 아니면 이제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여러 경우의 수가 있을 텐데요. 만약에 심사 간호사가 하고 싶다 그러면 올해도 10월에 시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10월 말 정도다 보니까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하려면 정말 우리가 공부하는 여러 가지 뭐 고시부터 의료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좀 공부하고 자격증을 딴 다음에 어떤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때 가서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작 전에 내가 취업은 어떡하지만 이 부분은 우선 따고 나서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단처럼 한 계단 오르고 그 다음 생각하고 이러면 실행이 돼요. 근데 너무 먼 미래를 보면 주저주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질러라, 실행해라, 해보고 얘기하자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의 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때 가면 이 자격증이 있으면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서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실행력 있게 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